안녕하세요, 개미입니다. 이번엔 지오인격의 9가지 맵을 돌면서 지하 감옥과 지하 통로가 어디 있는지 빠르게 살펴볼 건데요. 지하 감옥은 의자들이 나란히 놓여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묶이시면 땅 밑으로 들어가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맵에 2개가 존재하며 한 곳이 열려있으면 한 곳은 닫혀있죠. 지하 통로는 지하 감옥과는 반대로 긍정적인 장소이며 출구로 나가지 않고 감시자 몰래 탈출할 수 있는 비밀 통로인데요. 해독기 2개를 돌려야 지하 통로가 생성되죠. 다시 말해 해독기가 3개 남았습니다 라고 표시될 때부터 지하 통로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팀원이 죽든 탈출하든 게임 내 생존자가 딱 한 명만 남아있어야 열립니다. 지하 통로는 맵별로 정해진 위치가 존재하는데 이 여러 위치들 중 랜덤으로 딱 한 곳에서 생성되고요. 지하 통로가 열렸을 때부턴 빠르게 찾아다니셔야 합니다. 왜냐? 지하 통로가 열린 후부터는 3분마다 주기적으로 위치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지하 통로를 못 찾고 민기적 거리시다 보면 그 위치가 바뀐다 라는 알림이 뜨는데 사실 뉴비 감시가 아니고서야 그전엔 100% 잡힙니다. 혼자 남으면 머리 위에 까마귀가 빨리 뜨기 때문이죠. 어쨌든 맵별로 정해져 있는 지하 통로의 위치를 외워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맵을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죠. 안타깝지만 모두에게 버려진 황금석굴 맵은 거의 안 나와서 제외를 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옛날 영상을 참고해주시고요. 올해 하반기에 돌아올 수 없는 숲이라는 신맵에 대한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 맞아야 하는 우리 네리즈씨가 가끔씩 여러분 몰래 지하 통로 위치를 패치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오랜 뒤에 보는 분들이라면 살짝 달라진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참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게임 입장, 커스텀 모드, 맵 정보 쪽에서 지하 통로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변호사 얼굴처럼 휘황찬란하게 막 패치하진 않으니까 그 점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왔다리 갔다리 무한반복 촬영을 했던 저를 일단 지하 통로의 개수로 맵을 나눠보면 지하 통로가 3개인 맵이 5개, 지하 통로가 5개인 맵이 4개가 존재합니다. 기억하시기 쉽도록 3개인 맵들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비분들은 이 지도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것일 뿐 이 지도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전체적인 느낌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군수공장입니다. 제오인격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죠. 제오인격의 맵은 기본적으로 메인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큰 건물이 2개가 존재합니다. 하나가 크다면 다른 곳은 비교적 작은 건물인데요. 이걸 보통 큰 집과 작집이라고 부르고 이 두 건물에 확정적으로 지하 감옥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닫혀있는 모습이고 이게 열려있는 모습이죠. 열려있으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요. 어떤 맵이든 건물 같은 곳으로 들어가면 높은 확률로 지하 감옥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군수공장은 작집과 공장 하나밖에 없으니까 말 다 했죠? 그러면 군수공장의 지하 통로에 대해 살펴보죠. 군수공장의 지하 통로는 3개로 그 위치가 삼각형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하나는 작집 뒤쪽에 하나 놓여있고 두 번째는 중앙, 마지막은 큰 집인 공장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위치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정확히 어디 있는 건지 바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작집 뒤쪽에 놓여 있다고 했죠. 바로 뒤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시면 무성하게 자란 잡초 위에 은폐되어 있습니다. 대충 보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으니까 눈 부릅뜨고 한번 쓱 훑어주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지하 통로는 바로 정중앙에 있는데요. 아까 봤던 작집과 큰 집이 한 번에 보이는 정말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너무 대놓고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쉬운 곳이죠. 이 정중앙을 기억하셨다면 마지막인 공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공장 쪽이긴 하지만 공장에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향하고 있는 이 벽돌로 이루어진 공간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숨겨져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군수공장은 이걸로 끝이고요. 다음은 붉은 성당입니다. 특이한 빨간 돌담과 길게 늘어져 있는 묘비들이 존재하는 곳이죠. 붉은 성당은 작집이 12시 방향에 놓여있고 큰 집이 정중앙에 놓여있는데요. 너무 뻔하게 잘 보이는 바로 이 성당이 큰 집의 역할을 합니다. 두 건물이 앞뒤로 바로 붙어 있어서 어려울 게 없고요. 비교적 작은 맵에 건물이 딱 2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건물에 지하 감옥들이 있겠죠. 붉은 성당의 지하 통로도 마찬가지로 3개인데 맵을 대각선 방향으로 뚝 잘랐을 때 아랫부분에만 나란히 놓여있는 꼴입니다. 작집 쪽에는 없으니까 가지 마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지하 통로는 성당이 보이면서도 12시 쪽 출구와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가끔 해독기가 놓여있는 곳이기도 하죠. 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발견하려면 직접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출구와 매우 가깝다는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그대로 직진해 반대편 출구 쪽으로 가다 보면 두 번째 지하 통로가 나오는데요. 묘지 근방 바로 옆에 대놓고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 매우 쉬운 곳이기도 하죠. 대충 눈으로 훑었는데 이 자리에 없으면 그 즉시 다른 곳으로 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지하 통로는 빨간 돌담으로 둘러싸인 구역에 있는데요. 여기도 해독기가 주로 놓이는 곳이며 처독으로가 잘 당첨되는 곳이기도 하죠. 이렇듯 붉은 성당은 맵이 크지 않아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성심병원으로 향해보죠. 성심병원은 맵이 밝고 넓어 뉴비 때 공포감이 좀 덜했던 맵인데요. 성심병원도 이전 맵과 똑같이 중앙에 큰 병원이 놓여있고 대각선 방향에 작집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작집 뒤에는 바로 출구가 있고요. 병원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바깥으로 연결되는 테라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 테라스가 있는 곳에 지하 감옥이 있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짝집 지하 감옥은 지하인격 맵 모두 비슷하게 놓여있는 꼴이라 찾기가 매우 쉽습니다. 성심병원의 지하 통로는 짝집을 기점으로 병원을 반바퀴 돈다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이 반바퀴 안에 테라스도 있고 맞은편에 출구도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는 병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짝집도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와야 발견할 수 있고 보시다시피 짝집과 매우 가깝고 출구와도 근접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보기 좋게 벽으로 잘 둘러싸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 구석진 곳, 가끔 해독기가 놓이기도 하는 곳인데 아까 살펴봤던 곳에서 조금만 직진하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다른 출구가 바로 보이는 곳이기도 하죠. 맵 끝 구석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 지하 통로는 출구와 테라스를 지나쳐 병원 옆문 쪽으로 가다 보면 벽돌로 둘러싸인 곳이 나오는데요. 깜찍하게 캐비넷과 함께 정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병원 건물 기준으로 보면 옆문으로 나올 때 석상이 하나 보이는데 이 석상을 찾으셨다면 마지막 지하 통로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에버슬리핑 타운을 향해 가보도록 하죠. 그 전에 눈정화 한번 하고 가시고요. 에슬타는 원래 에버슬리핑 타운이 아니라 모두가 잠든 마을이었는데요. 패치 이전의 모습을 보면 내리지가 정말 잠든 채로 만들었지 않나 라는 게 학교의 계란말입니다. 반토막으로 강제 패치가 됐었는데 이스터에그들을 보는 맛이 쏠쏠했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오케이. 에슬트는 수많은 건물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하 감옥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2층으로 된 건물들이 존재하는데요. 미치코 호수방면 구석에 있는 바로 이 건물. 이 2층 건물에 지하 감옥 하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동묘지에 있는데요.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미치코 호수를 따라 쭉 직진만 하시면 발견 가능하죠. 이렇게 묘지 입구가 보이는데 들어가시면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지하 통로를 살펴보죠. 에슬타의 지하 통로들은 거의 중앙 라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찾기가 꽤 쉬운데요. 먼저 가장 찾기가 쉬운 개활지부터 시작하면 편합니다. 뒷편엔 큼지막한 건물이 위치해 있고 기찻길과 함께 보기 좋게 뻥 뚫려 있죠. 가운데 부분에서 지하 통로를 하나 발견할 수 있고 그대로 직진해 중앙으로 들어가다 보면 건물들 사이에 있는 골목에서 지하 통로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은 미치코 호수 쪽 공동묘지 방향에 이렇게 놓여있죠. 에슬타의 지하 통로는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차이나타운을 향해 가보도록 하죠. 차이나타운이 나온 지 벌써 반년이 훌쩍 넘어버렸는데 시간 짱 빠르죠. 1년마다 한 번씩 신맵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번에 나올 신맵은 유저들한테 두드려 맞지 않길 바라면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타운 또한 에슬타처럼 건물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하 감옥 찾기가 꽤나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이 기괴하게 생긴 나무와 빨간 우산을 기억해 주시면 찾기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 지하 감옥은 하늘에 빨간 우산이 둥둥 떠있는 건물에 있는데요. 이 건물의 용도는 호텔입니다. 안에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호텔과 그리 멀지 않은 곳 중앙나무를 중심으로 극장 맞은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는 도자기를 굽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이렇게 존재하는 모습이죠. 기억자로 지하 감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그러면 지하 통로를 살펴봅시다. 차이나타운은 3개의 지하 통로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맵인데 신맵이라 그런지 꽤나 복잡하죠. 말로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극장 뒤편으로 가면 소세지 집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있고 도자기 집과 이어진 식당이 하나, 맵 끝 구석진 곳에 하나 이렇게 3개의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극장 뒤편 소세지 집입니다. 소세지 메이커 보이시죠? 이 소세지 집 옆에 쉬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중앙에 이쁘게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소세지 옆에 하나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식당에 있다고 했죠. 기괴한 나무 근방이 위치해 있는데 도자기 집과 연결되어 있는 식당입니다. 입구 앞에 대놓고 놓여 있는 지하 통로죠. 잘 보시면 옆에 벽이 뚫려 있어서 도자기 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외진 골목 구석에 위치해 있는데 특별하게 부를 만한 게 없어서 특징 잡기가 애매합니다. 그나마 기억하기 쉬운 것은 바로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도자기 집입니다. 도자기 집 기준으로 2개의 지하 통로가 근접해 있고 나머지는 혼자 소세지를 먹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로써 지하 통로가 3개의 맵들을 마무리했는데요. 뭐 별거 아니네 라고들 하시겠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거 하다 죽는 줄 알았죠. 지하 통로 위치가 5개인데다가 위치가 바뀔 때 중복도 되기 때문에 이거 하다 게임 삭제하지 마시고 제가 대신 했으니까 감상만 하시길 바랄게요. 호수마을은 호구마을이라 불릴 정도로 맵이 굉장히 광활한데요. 우선 지하 감옥은 다른 곳과 똑같이 짝집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짝집은 후문 출구 쪽 갈대밭 옆에 놓여 있는데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곳은 큰 집 대신 큰 집 역할을 하는 큰 배 하나가 있는데요. 너무나도 잘 보이는 배죠. 안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자, 그럼 지하 통로입니다. 호수마을의 지하 통로는 작은 배부터 해안가까지 반원을 그리는데요. 반원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인지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하죠. 먼저 작은 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이 작은 배인 이유는 작은 배이기 때문이죠. 줄여서 작배라고도 하고요. 이 부근에 지하 통로가 하나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은 방향을 돌려 11자 벽들이 있는 곳으로 가다 보면 가끔 해독기가 놓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름이 11자인 이유는 벽이 일자로 2개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출구 쪽으로 향하면 되는데요. 출구와 큰 배가 동시에 보이는 구역이기도 하죠. 여기도 리멤버 플리즈. 다음은 배 앞인데요. 큰 배를 올라가는 부근에 생깁니다. 마지막은 해안가 쪽. 여기도 해독기와 함께 의자가 놓여있는 공간이죠.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달빛강 공원을 향해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 달빛강 또한 건물이 존재하는데 작집의 역할을 하는 이렇게 천막처럼 생긴 곳 안에 지하 감옥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멀리서도 보이는 매우 큰 집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2층 건물이기도 하는 곳이죠. 달빛강 공원은 긴 강이 놀이공원을 반으로 뚝 쪼갠 듯한 모습인데 두 개의 다리로 건너다닐 수가 있고 맨 끝쪽 부분에선 평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지하 통로가 하나 등장하고요. 나머지 4개는 작집이 있는 땅에 2개, 큰 집이 있는 땅에 2개,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작집 바로 옆에 하나, 움직이는 회전목마 쪽에 하나, 중앙에 하나, 큰 집 뒤에 하나, 이렇게 대충 기억을 해주시고 바로 출발해보죠. 작집, 즉 천막 쪽부터 살펴보자면 안으로 들어가진 마시고 왼쪽으로 꺾으면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나오는데 이곳은 해돋기가 놓이기도 하는 곳이죠. 안에 이렇게 이쁘게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회전목마 쪽인데요. 근데 대놓고 나와있진 않고 이 벽돌로 쌓인 공간 뒤편에 숨겨져 있습니다. 혼자 남아있는데 샤먼으로 길을 뚫고 몰래 탈출하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 다음 강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강 끝에 가면 지하 통로가 하나 있다고 했는데 이곳은 천막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천막 뒤편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중앙 쪽을 살펴보죠. 중앙 지하 통로는 큰 집 옆에 놓여 있는데요. 미끄럼틀과 함께 나란히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쉽게 잘 보이는 지하 통로 중 하나죠. 마지막은 바로 저 큰 집 뒤에 있다고 했는데요. 뒤편으로 가면 큰 집은 이런 모습입니다. 저런 모양이 문에 걸치고 있는 거 이거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앞면은 조커가 달려있긴 한데 이게 뭔가 더 정이 가네요. 아무튼 이렇게 큰 집 뒤 개활지에 놓여져 있는데 이곳은 저렇게 성벽처럼 생긴 모습 때문에 성벽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빠르게 다음 맵인 레오의 기억으로 출발해보죠. 운이 좋게도 공장 안에서 스폰이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바로 뒤에 지하 감옥이 보이죠. 레오의 기억은 큰 집 역할을 하는 큰 공장이 존재하고 작집이 다른 맵들과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은 여기 공장이 하나, 작집이 하나 있겠죠. 작집은 일자로 마주보고 있어 찾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럼 지하 통로는 어디 있느냐? 공장 양옆으로 팔을 쭉 뻗으시면 각자 있고요. 마주보고 있는 작집 뒤편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닮은 쪽 부근에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닮은인 이유는 이 출구 쪽에 달이 떠있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은 반대편 출구 쪽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출발해보죠. 먼저 왼쪽으로 나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공장을 등지는 곳에 위치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공장 오른쪽으로 쭉 가면 해독할 수 있는 공간과 의자가 보이게 되고 바로 저기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이 아까 우리가 있던 공장이 됩니다. 그 다음은 작집 뒤편인데요. 여기는 개활지라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건물 뒤라서 찾아가기도 쉽습니다. 다음은 닮은 쪽 지하 통로인데요. 그냥 달이 보이는 곳으로 쭉 가다 보면 무조건 나옵니다.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벽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출구와도 매우 가까운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은 반대편 출구 쪽에 있다고 했는데 그 근처에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트리 앞에 이쁘게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오의 기억은 다 살펴봤고요. 빠르게 마지막 맵인 화이트 샌드가 정신병원으로 향해보죠. 화살인가도 가끔 나오는 맵이라서 그런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야외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특징을 잡아서 기억하시는 게 편합니다. 우선 식당같이 보이는 곳에 지하 감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으스스한 피아노 방이 존재합니다. 여기가 식당이고요. 야외로 나갈 수 있는 부서진 벽이 있다는 게 특징이죠. 이 식당은 피아노 방과도 이어져 있는데 바로 인접해 있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곳에 지하 감옥이 있고요. 지하 통로는 굉장히 무분별하게 퍼져 있는데 외우기 짜증나시죠? 이 긴 복도를 기억해 주시면 편합니다. 긴 복도 끝에 하나씩 놓여 있고 복도 중앙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출구와도 직선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죠. 바로 이 복도인데요. 출구 기준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야외로 나갈 수 있는 길과 함께 이상한 폐병실이 나오게 되고 그 끝에 독립되어 있는 야외 공간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지하 통로가 하나 놓이고요. 두 번째는 출구에서 정면을 보면 복도가 하나 나 있는데 여기는 식당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 라인에 지하 통로가 놓이게 되죠. 세 번째는 긴 복도 오른쪽으로 쭉 가는 경우인데 옆에 피아노 방이 있고 앞에는 말 그대로 정신병원을 마주하게 됩니다. 환자들을 수용하는 곳 같이 생겼죠. 들어가자마자 병실 왼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아노 방과 연결되어 있는 이 병실을 보시면 여기도 길이 나 있는데 어디가 지하 통로가 있는 곳인지 구분하기 힘들 수 있죠. 간단합니다. 병실 앞에 빨간 조명이 있으면 잘못 들어오신 겁니다. 지하 통로를 찾고 싶으시면 빨간 조명 없는 곳을 찾으면 되겠죠. 맵으로 보면 세 번째 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 복도와 연관된 지하 통로를 살펴봤는데 나머지 두 개가 남아있죠. 하나는 피아노방 병실 부근에 하나, 마지막은 반대편 출구 쪽 CCTV 감시실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선 피아노방을 지나쳐 병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 다음 바로 왼쪽으로 꺾어주면 또 다른 방이 하나 나옵니다. 샤워실 같은 곳인데 이곳에 놓여져 있죠. CCTV 방은 총 두 곳이 있긴 하다만 지하 통로 방은 식당을 거쳐야 합니다.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반대
반대편 출구 쪽으로 향하다 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방이 나오는데 바로 이곳에 마지막 지하 통로가 존재합니다. 모니터를 키면 생존자 감사들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현존하는 맵의 지감지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기도 하면서 저를 오태기로 빠지게 만들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맨날 정보 영상을 만든다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기다려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으로 뉴비 시리즈는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됐네요. 다음부턴 기존에 진행하던 캐릭터 공략 시리즈 또는 큼지막한 패치노트 때 계속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니 제가 잘 안 보여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빠이.